네, 오늘 리포트 비하인드, 최근 상장과 합병이라는 이슈로 정말 핫한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CJ와 올리브영인데요. 이 리포트에 대한 인사이트가 어떻게 숨겨 있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DS 리서치 김수현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올리브영의 인기가 뜨겁잖아요. 그 인기 비결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과거에는 이제 화장품 그 채널, 이런 판매 채널이 뭐 홈쇼핑이라던가 뭐 명동의 그런 샵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분산된 채널들이 하나의 이제 플랫폼으로, 이제 사실은 홈쇼핑에서 아무도 쇼핑 안 하시잖아요, 이제는 화장품 같은 거. 그래서 올리브영이 그 자리를 꿰차고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감각적인 그런 큐레이션 능력도 있고 브랜딩도 굉장히 잘하고, 무엇보다 이제 한국 화장품 인디 브랜드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도 생기고 품질 경쟁력도 생기면서,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올리브영 내에서 100억 원 이상 매출을 달성한 브랜드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금 100개 정도 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메딜이랑 라운드랩 같은 브랜드들은 올리브영 안에서만 한 1000억 정도 넘게 매출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채널에서만 매출 1000억 원 맞습니다. 달성.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그 브랜드들이 또 올리브영에 입성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이제 궁금한 부분은 또 재밌는 게 이거잖아요. 지배구조 이슈. 요 내용을 또 리포트로 굉장히 자세히 다루셨는데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그 올리브영이 이제 외부 주주가 있었는데, 예. 신한 SPC라고 하는 뭐 그 지분을 올리브영이 이제 자사주로 11.3%를 사오게 됩니다, 이번에.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외부 주주는 없고요. 이제 일부 소액 주주만 0.6% 남게 되고, 올리브영 이제 주주 구성은 그러면 이제 주 CJ가 이제 51%, 그다음에 자사주가 22%, 그다음에 나머지가 가족들, 친인척들,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3세 경영이 이제 이선호 씨를 포함해서 이렇게 지분을 갖게 됩니다. 네, 그렇게만 남게 되죠. 그럼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지분 구조가? 일단은 저 자사주를 먼저 소각을 하게 될 거고요. 자사주를 네. 소각하게 되면은 기존의 CJ와 그 가족들의 친인척들의 이제 지분율이 올라가게 되죠. 이 지분율이 올라간다는 건 다시 말해서 올리브영 네. 주주들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효과랑, 예, 똑같게 되죠.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예, 예. 이건 비상장사니까 사실 유통되진 않죠. 유통되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발행되어 있는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예. 한 주당 한 주당의 가치가 증가를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EPS라고 하는 earning 예. per share인데요. 그 개념도 증가하게 되고 BPS 개념도 증가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면은 그 CJ 주가가 최근 상승한 적이 있는데 그 배경 올리브영이라고 많이 지적을 합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올리브영이 만약에 상장을 한다면은 CJ 주주들한테는 거의 최악이죠. 왜냐하면 올리브영은 이제 사실 중복 상장이 되면 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올리브영을 매수하면 되고 CJ를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죠. 만약에 예. 올리브영 투자하고 싶어서 CJ를 샀다면 네, 그렇죠. 그렇게 되죠. 특히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CJ 주식을 살 이유가 없는데, 네. 뭐 사실 성장성이 높은 올리브영 주식을 사면 되니까요. 예. 예. 이제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분 구조 변화는 올리브영의 상장 가능성을 상당히 좀 낮게 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는데, 일단 상장 조건이 있었던 프라이빗 에퀴티가 엑시트를 했고요. 네. 우선 상장을 했다면 그들을 엑시트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제 외부 주주를 모두 내보냈고, IPO 시장이 사실 이 바닥이 좁아서 IPO를 준비하면은 금방 알게 되거든요, 마켓에서도. 예. 근데 IPO 준비를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결국에는 CJ와 그 올리브영이 합병 혹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보는 시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네. 화면을 통해서 레포트 내용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투자 매력도가 높은 올리브영을
사기 위해서 CJ 주식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예,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당연히 CJ의 가치도 덩달아서 이게 제대로 평가를 받는 건데 지금 이제 일반 주주 입장에서요. 말씀 주신 합병설이 계속 힘을 받는다면. 근데 CJ 올리브영 지분율이 한 51%로 충분한데 굳이 합병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구조로 사실 놔둬도 되거든요. CJ 예. 주주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서 끝나도 충분히 올리브영을 충분히 지배하고 있고 상장도 안 하니까 CJ 주주들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 이게 만족할 수 있는데 네네. 결국에 이 모든 배경에는 어떤 그 지배구조 최상위의 어떤 승계 이슈와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올리브영을 보유하고 있는 이선호 씨가 이제 11%, 2세가 3세 분이 이제 11% 올리브영을 지분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CJ 지분이 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 결국에는 이 주식 교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CJ 지분을 확보하는 게 사실 필요할 거고 예. 그러면은 상장보다는 올리브영의 가치를 높여서 CJ와 주식 교환을 하는 것이 가장 지배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용이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오른 거는 저희가 이제 올리브영의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CJ가 시가총액 3.6조고 만약에 올리브영을 뭐 합병한다고 했을 때 100% 자회사 혹은 사업부로 가지고 있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 지금 시총은 굉장히 싸죠. 3.6조는. 왜냐하면 올리브영의 가치가 지금 수익 가치는 대략 한 5조에서 6조 정도 저희가 보고 있고 예. 그다음에 순자산 가치가 9,9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합치면은 최소 6조 원에서 7조 원의 밸류를 갖고 있는 회사를 상장을 시키는 게 아니고 CJ가 흡수하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3.6조 원.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CJ가 자사주와 뭐 또 신주를 유상증자 일부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감안해도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좀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CJ의 시가총액은 3조 6천억 원이 안 됩니다. 네. 적정 시가총액이 올리브영에 대한 가치까지 반영해서는 6조 원 정도 보시는 저희는 거예요? 최소 왜냐하면 CJ가 사실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산들도 있거든요. 제일제당 지분, ENM 지분, CGV 지분 뭐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도 사실 올리브영을 만약에 상장 안 시키고 100% 갖게 된다고 했을 때는 예. 뭐 최소 6조 이상의 밸류를 받는 게 적정하다라고 예. 보고 있죠. 예. 최근에 상법 개정이랑 또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상법 개정에 뭐 어쨌든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에 맨날 트레이딩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펀드 매니저랑 점심 먹었는데 네. 그냥 맨날 트레이딩 박스권에 갇혀갖고 뭐 이렇게 지금 계속 시장에 거의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는 상장이 CJ가 돼 있는데 밑에 제일제당도 돼 있고 뭐 올리브영도 만약에 상장을 했다면 이게 사실 중복 상장이 너무 많은 거죠. 미국은 알파벳 홀딩스 하나 딱 상장돼 있고 밑에 구글이나 이런 핵심 회사들은 다 비상장이니까 그 알파벳 홀딩스를 사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중복 상장 자체도 상법 개정이 된다면 사실 쉽지 않은 거고 이 올리브영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법 개정에 어떤 반하는 정책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 회사를 좀 언급을 하자면 얼마 전에 LS가 자회사 두 곳을 IPO한다고 발표한 날 주가가 10% 가까이 하락했거든요. 당일날. 그 뭐냐 하면 LS 주주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이 자회사를 보고 투자한 주주들도 있을 텐데 이걸 주식시장에 덜컥 내놓는다고 하면 LS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CJ는 좀 다른 케이스인 거죠. 오히려 핵심 회사를 상장을 안 한다면 저는 자본시장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올리브영 가치를 얼마나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서 CJ의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좀 있겠죠. 너무 올리브영이 또 너무 비싸면 합병이나 이런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쟁점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례를 남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주가 수준을 봤을 때 현재 12만 3천 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18만 원으로 제시했는데 앞서서 말씀 적정 시가총액이 6조 원이면 이거보다 좀 높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목표 주가는 어떻게 지금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뭐 목표 주가 산출할 때 가지고 있는 제일제당, 뭐 ENM,
이런 CGV 상장사 가치는 거의 인정을 안 해줘요, 마켓에서. 그래. 왜냐면 같이 예. 상장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가치에 대해서는 좀 제외하고. 할인을 80% 정도 하고요. 20%만 반영을 했고요. 네. 올리브영 가치는 저희가 6조에서 7조, 그러니까 7조 정도를 좀 반영을 해서 목표 주가를 산출을 했고 예. 최소 시총은 6조 원 이상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시장이 정상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올리브영이 IPO를 안 한다는 게 맞다면 네. 그렇게 밸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CJ는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올리브영의 가치를 계속 올리고 있고 뭐 최근에 건물 4억을 또 6,500억 주고 매입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여러 가지 해외 진출이나 자체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도 일본에서 지금 해외에서도 잘 될 상황이고 그러면 올리브영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CJ도 거기에 수렴해서 주가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일단 18만 원. 그 근거에 대해서 체크해 주셨습니다. DS 리서치 김수현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